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고, 그러나 또 제가 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새로 신축 건물을 지은 거예요. 기숙사를. 완전히 모던하고 새 걸로.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이니까 나 여기다 지원을 해서 집을 받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지원을 해서 정말 제가 바라던 대로 집을 받았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풀리는 건 줄 알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건물에 들어와서 입주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집으로. 딱 한 집. 저예요, 그게. 그 집에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제가 기숙사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숙사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인터넷 하려면 비밀번호를 받잖아요, 와이파이. 그리고 입력하면, 짠! 인터넷 연결이 되는 그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넷은. 그런데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기숙사는 저도 그 설치를 처음 해봐요. 벽에 랜선 포트라고 하는 인터넷 연결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선을 꽂아서 공유기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이제 와이파이화 시켜서 사용하는 걸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벽에 있는 그 랜선 포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났다는 표현보다는 애초에 그 건물 지을 때 시공하는 업체에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불량인 거죠. 제가 근데 그 집을 받게 된 거고요. 인터넷이 안 돼서 속상하고 답답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사 들어와서 인터넷 안 돼서 답답한 건 한 1주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가 고장이 났어. 또는 뭐가 불량이야.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컴플레인 접수가 되면 사람이 와가지고 고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오겠다는 그 약속조차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받지 못한 상태라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나라는 사실 정말 그런 빠르고 신속하고 센스 있는 서비스가 일상화된 나라라서 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독일의 경우 지금 독일 사람들의 이러한 일처리 방식에 저는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끼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독일은 서비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 심하고 또 서비스 쪽이 너무 발달한 나라는 그쪽 업종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잖아요. 반면에 독일에서는 이건 좋아요. 일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너무 편해요. 일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못하겠으면 못하겠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잘못을 했을지라도 뭐 죄송하다거나 빠른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게 드물고, 한두 달 기다리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사 온 당일날 제 랜선 포트 방금 말씀드린 그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전에도 저는 동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의, 이제 건물 보안이나 고장났을 때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독일에서는 하우스베발터 또는 하우스마이스터라고 하는데, 그분께 바로 다음날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기를 했더니 아닐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맞다고,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래서 아닐 거야, 다시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체가 됐어요.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경우가 독일에서 많아요. 예를 들어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쪽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좀 게을러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몇 번을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랜선 포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하더니 기다리래요. 집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고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말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래요. 그래서 몇 시쯤 와요? 그건 모른대요. 그냥 오늘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너무 급하니까 수업도 제껴가면서 기다렸어요.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며칠이 또 지나고 또 얘기를 했더니 오늘 올 수도 있어 하더라고요. 기다리래. 그래서 제가 정말 급한 경우는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대신 기다려줬어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황당해요. 그냥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면 되는 건데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반복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다렸는데 안 오던데요? 하더니, 그거 그래? 그랬더니 너무 뻔뻔하게, 그럼 여기 전화해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느니 전화를 해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쪽도 알겠대요. 기다리래요. 다시 연락을 주겠대요. 기다렸어요. 안 주는 거예요.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연락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정말 아직까지 궁금한데, 우리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 감감무소식. 그래서 도저히 저는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단계 높여서, 그러니까 책임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기숙사 건물 행정 담당자에게 가서 말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흑역사인 게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정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우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래도 저희 기숙사 행정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쪽 말에 의하면 이거는 지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AS 기간인 거죠. 건물 하자 보수 기간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설 업체에게 이 문제를 맡겨버리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거를 설치한 업체가 하게 되면 AS가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가 시간이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언제 올지 답을 줘야 되는데 그쪽이 답을 안 주는 상황인 거죠. 업체 사정이 더 먼저가 돼요. 심지어 그쪽이 잘못을 한 건데도. 그렇게 계속 저는 매주 언제 오는지 메일 쓰고 찾아가고 하는 게 한 달이고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기다릴 순 있어요. 다만 언제인지를 알고 기다리는 것과 도대체 이게 한 달이 되는지 두 달이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약속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식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재촉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법률 상담까지,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법률 상담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률 상담을 받아서 그 변호사가 추천을 하는 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법, 이렇게 정말 장문에, 그리고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 같은 거, 이제 그거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 웃긴 게 제가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변호사 얘기 나오고 법률 얘기 나오니까 지금 혹시나 해서 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9시에 오겠다, 가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사실 기뻐야 되는데 받아놓고도, 약속 오겠다는 걸 받아놓고도 잘 못 믿겠어요. 이게 지금 과연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오겠다고 해서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오면 또 제가 분노의 영상을 올리겠죠. 아무튼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나름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좀 제가 해결을 할 때 유용한 팁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지를 써나가는, 기록을 해두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독일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왜냐하면 본인들 과거 그런 나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라면 치를 떨어요. 그게 DNA에 깊숙이 싫어해요, 그런 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뭐 서비스 상담이라든지 은행 업무를 볼 때 우리는 그런 통화 뭐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녹음하고 이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린 안내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고, CCTV 그런 거 없고, 또 약속 확인, 예약 확인 문자라든지 그런 게 온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시치미를 떼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본인이 확실하게 기록을 해두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간단하게나마 통화 내역 같은 거 통화하면은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날짜 같은 거 나 보이게끔 캡처해 두시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 도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을 때 그 친구가 제가 언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독일 친구가 도와줬는데,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면, 예를 들어 하우스마이스터 우리 수인님과 이야기를 하면은, 포커스가 안 맞는데? 수인님과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오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글을 쓴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나중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기록과 어떤 증거물 역할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시간이랑 날짜, 내용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시작점을 기점으로 그것과 관련된 모든 본인의 행적을 모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문제 제기를, 컴플레인을 거는 것보다도 펜과 종이를 꼭 준비해서 들고 가세요. 상대방에게 정중하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잘 까먹고 모르는 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적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거 안 된다고 할 사람 없거든요. 안 된다고 해도 그거는 쓰는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적으시면 되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적으시고, 마지막엔 항상,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이긴 하지만, 당신 이름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고, 이름 뭐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두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듣는 것과 이런 행동을 하면서 듣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 말하는 사람도 태도가 달라지겠다라는 걸 느꼈고, 만약에 어떤 쪽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가 뭐 그 날짜에 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네가 약속한 내용을 글로 써서 그 밑에다가 너 이름 사인해줘서 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두 계약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거. 뭐든지 구두 계약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 글로 써서 사인해서 줘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거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기록이 다 남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어두면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법률 상담인데요.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모든 게 다 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이라는 게 좀 일반 사람들이랑 좀 거리가 있다면, 독일은 정말 법이 일상생활 깊숙이 이렇게 침투해 있어서 굉장히 촘촘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법하면 되게 무섭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집에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제가 지금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보다 더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법률 상담 같은 경우도 그냥 받으려면 굉장히 비싼데, 학생 같은 경우 좋은 게 모든 대학마다 학생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파트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대학별로 본인이 이제 검색을 해봐야 자세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은 꼭 한 번은 이제 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잃을 게 없거든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변호사 보험이 있어요. 그럼 법률 상담 쪽 보험을 들어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렴한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8유로 정도 내면은 이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독일에서는 모든 일을 해결할 때 법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좀 들어두려고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그나마 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제 푸시를 하니까 언제 오겠다라는 약속을 좀 받아내긴 했고요. 제가 또 그 후에 있었던 일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겪은 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라기보단 하나의 제가 독일이라는 탄탄한 복지국가의 한 어두운 면을 경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복지국가 하면은 안정적인 일자리,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든지 또는 경쟁이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유토피아처럼 장점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을 줄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두운 면도 함께 생각을 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선 독일은 경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라든지 모든 거가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경쟁이 없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든 안 하든 나는 휴가도 다 갈 수 있고 내 권리 다 보호되니까 또 한 번 고용되면 자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여기다 알아봐, 이쪽에서는 이쪽에 해봐, 서로 이렇게 미루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저는 이번 일 때문에 너무 심리적으로 지금 지쳐 있었는데 처음엔 엄마 아빠가 막 혼냈어요. 너는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인터넷 가지고 우느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나중엔 엄마도 막 같이 울어. 아빠도 막 속상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다는 문자를 받았으니까, 메일을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속이 정리가 되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도 조만간 괜찮은 주제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